일렉트로플레이팅 구리라고 하는 이 공정을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도금 구리고요. 이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거 다시 봐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가 있고 이렇게 전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아연이에요. 얘가 구리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뭐 있죠? 황산 아연 수용액. 여기가 황산 구리 수용액.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가 어떤 거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아연이 녹아요. 이가를 녹아서 이렇게 되고 얘가 아연이 그다음에 여기 아연이 녹게 되면 얘가 좀 녹죠. 녹아서 나오는 전자. 이 전자 어디로 전자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타고 가죠. 타고 가가지고 이 구리 막대기 끝으로 갑니다. 끝으로 가가지고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이온화 기는 낮은데 건방지게 이온화되어 있는 구리 이가 이온이 있죠. 여기한테 전자를 두 개를 줘버리죠. 그래서 구리가 석출이 되는 거죠. 네, 요거를 활용해서 구리가 이렇게 뚱뚱해집니다. 바로 요 형태, 여기 이렇게 뚱뚱해지는 바로 증착을 해주는 거. 요거를 빨리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전기도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께서 배우셨던 그 내용이죠. 바로 요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알자 이온 반응식, 소위 뭐죠? 구리 굳이 아연이 필요 없죠. 뭐 하면 되죠? 전자만 공급하면 되니까 전자 공급은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여기 구리 막대기처럼 됐었던 이 구리 막대기를 활용해야겠죠. 구리 막대기가 뭐냐? 결국에 여기 이렇게 패턴을 만든 다음에 여기 얇게 뭔가 주황색 얇게 보이죠? 여기 얇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PVD 구리처럼 해서 요 막대기가 뭐죠? 여기 있는 막대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요거 PVD 구리처럼 막대기를 해놓고 이게 전극이 되는 거죠. 전극을 그려주는 걸 해놓고 웨이퍼를 갖고 뒤집어 가지고 이쪽 수주에 넣고 웨이퍼에다가 전압을 인가합니다. 네, 전압 인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전자가 막 들어오죠. 그럼 여기 전자가 쌓이는 거지. 전자가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솔루션에 있는 액체에 도금할 수 있는 도금액에 여기 있는 구리 이가이온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 쭉 쌓아 올라가죠. 네, 요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지는 전개도금 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여러분 요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가 끝나냐, 이걸 끝이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레이팅 솔루션 도금액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도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솔브레인 같은 데나 이래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가 있으냐? 맨 처음에 공정을 쭉 진행을 할 때 얘네가 속도가 처음에 느리겠죠. 속도를 빨리 올려줘야겠죠. 처음에 시드에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속도를 빨리 올려주기 위한 엑셀러레이터 같은 유사한 형태의 솔루션들을 첨가제를 넣게 되고,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뭐죠? 속도가 느려져야겠죠. 네, 그다음에 얘네는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위로 차버리니까 막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쭉 차오를 때 이쪽 윗부분은 증착하는 거를 좀 더 늦춰주는 서프레서 같은 것들을 해줍니다. 네, 이런 형태의 첨가제를 얘네 밀도 차이에 의해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증착이 쭉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동 불이라고 일렉트로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개동 불을 활용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 듀얼 다마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듀얼 다마신 이게 무슨 얘기냐? 구리라고 하는 게 이 다마신이 뭐냐면 상관법의 약자예요. 이렇게 패턴이 있을 때 우리가 상관법, 상감청자. 네,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구리 패턴이 어떤 패턴이 있을 때 여기다가 유약을 넣고 구워주는 게 우리가 상감청자 만드는 방식이냐면 동일하게 패턴에다가 일렉트로 플레이팅 전기 도금해 가지고 얘네들의 공정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다마신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듀얼이냐? 우리가 보통의 대부분의 우리가 진행되는 메탈 막질은 이렇게 이러한 컨택하고 이렇게 생긴 소위에 비해서 라인 앤 스페이스죠. 이런 형태 두 가지의 배선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컨택이라고 하는 걸 했던 게 원래 텅스텐이고요. 원래 얘가 알루미늄을 했었어요. 이렇게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두 가지를 다 뭐 한다? 이 두 가지를 여기 보이 두 가지 여기에요. 여기가 컨택이고 여기가 라인 앤 스페이스. 네. 그래서 여기 컨택과 라인 앤 스페이스가 원래 이렇게 됐었는데 이걸 뭘로 한다? 요거를
한꺼번에 구리로 다 채울 수 있다. 그래서 두 층을 다 한다 해서 우리가 구리 듀얼 다마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요런 거를 할 때 같이 생각할 게 요거를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이제 요 두 층을 먼저 만드는 것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죠. 네. 보시게 되면은 음, 좋습니다. 우리가 요걸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음,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텅스텐하고 이렇게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걸 덮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우리가 쭉 지금까지 뭐 했냐? 노광식각 증책을 쭉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걸 따로 자료를 만들지 않는 게 혹시라도 뭐 이게 뭐 유출인 이런 얘기 가끔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복습하면서 같이 쓰는 편입니다. 보시게 되면 얘가 텅스텐 이렇게 있고요. 알루미늄이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컨택이라고 하는 거를 반도체에서 메탈 라인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 여기에 이렇게 라인 앤 스페이스를 메탈 1, 2, 3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메탈 2라고 해서 메탈의 두 번째 라인이고 메탈과 메탈 사이를 얘기해 주는 걸 뭐라고 하면 비아라고 얘기합니다. 비아.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컨택, 이 메탈 라인과 메탈 라인 사이를 병유하는 것을 비하라고 그러고, 이거 아래 메탈 층에 대치 우리는 이 두 층을 덮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맨첫 번째, 보통 통상적으로 뭐 16.0 우리가 뭐 비하에 대해서 만들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얘를 만들려고 치면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 맨 처음에 우리가 텅스텐이니까 텅스텐 만들고 알루미늄이죠. 보게 되면은 얘가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얘가 비아용할 수 있는 옥사이드를 배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옥사이드 덮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덮어요. 그 다음에가 16.0의 비아원에 포토하고 포토 엣치를 합니다. 그럼 얘가 포토 엣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시죠. 네,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엣치가 됐어요. 포토 엣치. 그 다음에 여기에 애싱과 스틱까지 쭉 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쭉 써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예, 텅스탄을 발라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16.0 비아에 바로 얘가 뭐가 필요하죠? 베리어 메탈이 필요하죠. 베리어 메탈로서 이게 바닥이 실리콘이 아니라고 치고 하이 나이트라이드를 대포해 줍니다. 약간 얇게 이렇게 대포해 주겠죠. 이렇게 되죠. 대포해 줍니다. 그 다음에 16.0의 비아에 텅스텐 대포가 들어가죠. 저희가 이렇게 채워줍니다. 예, 되시죠. 강선님 병에 튀어주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게 뭐죠? CMP 해가지고 날려야겠죠. 그래서 16.0에 비아원에 텅스텐 CMP라고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날려버린다. 그럼 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텅스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비아의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실리콘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주로 통상적으로 한 뭐 2천 정도를 많이 덮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65스트롱이 스펙이었겠죠. 포토 예치했다. 그러면 얘가 진행한 다음에 포토를 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 50나노를 진행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얘가 1.5 나노 정도가 스펙이었겠죠. 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제가 보겠습니까? 얘가 A, D, I, C, D. 그다음에 H한 다음에가 A, C, I, C, D 이런 거 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PR 애싱, PR 스트립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PR 애싱 하는 거고 스트립은 우리가 황산하고 과산화수소를 스트립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베르메탈이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보통 75옴스트로 정도 옆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3% 진행하니까 한 3에서 5 정도 되겠죠. 이렇게. 네. 텅스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500 정도 감독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한 75 정도 되겠죠. 그럼 얘가 쑥 차겠죠. 이렇게. 왜 좀 더 덮냐면은 얘가 요 정도 더 덮어줘야 CMP의 마진이 나오니까 덮습니다. 저기 덮고 텅스텐 CMP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스펙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하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위에가 메탈 2는 뭐냐? 메탈 2는 뭐겠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거의 반복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대로 거의 반복해요. 여기 이름만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예를 먼저 증착하고 여기 베르멘트 하나 없는 거 정도 있고 이렇게 없어서 쭉 올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텅스텐 덮어주고 알루미늄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하냐? 바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예, 구리의 듀얼 다마신을 쓰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거 그림, 예, 그림을 보고 그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예, 여기는 이 두 층을 다 덮어놓는 게 보이죠. 이렇게. 네, 두 층을 다 덮었어요. 왜 두 층을 다 덮었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텅스텐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예, 비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뭐가 돼 있냐 여기로 바로 이쪽으로 메탈 2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거를 쌍으로 그냥 덮어요. 두 층 덮고 우리 중간에 제가 요거를 얘기하는 요거 뭐냐면 우리가 엣지를 끝내줄 때 스타퍼 나이트라이드가 있어요. 네. 요거를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뭐야? 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스타퍼 나이트라이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층이 스타퍼 나이트라이드, 여기가 옥사이드, 그다음에 여기다 스타퍼 나이트라이드, 메가 옥사이드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두 층을 덮습니다. 그다음에가 얘가 포토를 해주고 엣지를 해줘요. 요거는 뭐니까 메탈 투 포토죠. 메탈 투의 포토를 진행합니다. 그럼 얘가 포토한 다음에 엣지를 하면 되겠죠. 엣지를 할 때 쭉 엣지하다가 요거 할 때 딱 멈추죠. 이게 우리가 다시피 여기가 옥사이드 엣지하다가 나이트라이드 엣지하게 되면은 얘네가 이렇게 CF4가 들어가게 되면 얘네가 나머지 NC 같은 게 나와가지고 엣지가 자동으로 멈춰섰죠.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PD라고 엔드 포인트 디텍션이라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잡혀 있는 거고. 그래서 엣지가 딱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런 포인트 만들어졌죠. 여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 끝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모양 만들어졌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다가 바로 요만큼을 뭐 하냐면 다 PR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패턴이 만들어졌죠. 메탈처럼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다가 PR을 받는 PR이 액체니까 문제는 없겠죠. 여기다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 보시게 되면 이쪽만 이만큼만 우리가 뭐 한다? 노광을 진행. 네, 이게 지금 요겁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네, 잠시만요. 요건 한번 노광을 한 거고. 여기 좀 헷갈리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 이해했죠? 잠깐 보시면 처음에 스타커 나이트를 덮은 다음에 PR 코팅이 진행했죠. 그다음에 엣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층은 이렇게 한 층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여기 위층 말이죠. 전체를 PR 코팅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요거를 요만큼만 우리가 노광을 진행했어요. 노광하게 되면은 얘네가 이렇게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PR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PR이. 여기를 엣지하게 되면 요 모양이 되겠죠. 여기가 파지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노광한 다음에 여기를 엣지하니까 여기는 버티고 여기는 깎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모양이 나는 거죠. 네, 그렇죠. 노광을 여기 비아가 원하는 정도까지만 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얘네가 엣지가 이렇게 깎이게 되겠죠. 이렇게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메탈 2고 여기는 비아입니다. 네, 엣지를 구분해서 연속으로 두 번 하게 된 것이죠. 이 그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메탈 2에 코토랑 엣지를 했다.
그다음에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옥사이드가 있는 상태고 이만큼을 PR 코팅을 했다. 그다음에 여기를 뭐 한다? 이만큼을 노광했다. 여기가 비는 거죠. 이 빈 곳으로 인해서 엣지를 툭 한다 그러면 여기가 툭 꺼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치를 쭉 같이 해요. 그다음에 맞아 여기에 이제 여기에 베르메탈 뭘 쓰는 거냐? 여기 베르메탈로 이 타이나이트라이드 정확히는 탄탈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것을 구리 막질에서는 베르메탈을 씁니다. 네, 쓰고 그다음에 여기 시드 구리 PVD 구리를 발라줘요. 발라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일렉트로 플레이팅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쭉 차올라서 여기가 패턴에 상관없이 쭉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액의 전기 도움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맞으면은 한꺼번에 두 층의 부리를 덮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두 층의 라인 앤 스페이스, 저기 컨택하고 라인 앤 스페이스를 올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씩 생각해 주는 게 무엇이냐? 보시게 된다면 생각해 주는 게 바로 CMP 횟수가 한 번이 줄었어요. 왜냐면 여기 한 다음에 CMP, 여기 한 다음에 CMP 했을 텐데 CMP 스텝 한번 줄었죠. 그다음에 배려 메탈이 필요하다고 친다면 메탈을 한꺼번에 덮기 때문에 배려 메탈도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도 단순화되기도 했고 메탈 라인을 한꺼번에 진행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계면, 메탈 계면사의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구리 듀얼 가마신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공정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반도체 기술 로드맵이 있고 여러 개 요거를 한 번 정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보도록 하죠. 이거가 뭐냐면은 2012년 정도 때 만든 거긴 한데 50나노 말씀드린 대로 초미세공정이죠. 이때의 D램과 낸드의 개발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 엣지 같은 걸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적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디퓨전 때 더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해보죠. 보시면 포토 리소그래피가 ARF에서 이머전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EUV까지 요청을 했다. 말하자면 2008년도 정도 때 삼성에도 EUV가 들어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데 얘네가 실제 끝까지 갖고 여기는 DPT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게이트라고 하는 어떤 금속 물질, 모스펫이죠. 예, MOS에서 요거가 뭐 되겠다? 그간에는 폴리실리콘에다가 합금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줄었어요. 그래서 뭐죠? 실리콘에 텅스텐 정도가 그냥 붙어 있었어요. 이게 텅스텐 실리사이드 같이 포함되죠.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텅스텐 나이트라이드나 코발트 실리사이드처럼 무언가 합금으로 바뀌고 있죠. 왜냐? 패턴이 줄어드니까 계속적으로 성능이 좋은 무슨 금속이나 합금 물질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다? 예, 네팔이라고 하는 게 알루미늄에다가 원래 옥사이드가 있다가 구리로 바뀌면서 얘가 로우 K라고 하는 것들을 요청하게 됐다. 말씀드렸죠. 내가 저항이 저기 전자가 많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지금 보여지는 이 D램이라고 하는 것과 낸드라고 하는 것의 셀 스트럭처 이런 쪽 뭐 알캣이나 핀핏 그다음에 여기 보이신 이런 것들은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얘네가 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정도는 참고로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셀 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가 보시면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소노스라고 불러지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CTF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CTF라고 하는 반도체는 우리가 모스펫의 전극 설명할 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시면 얘가 기념비적으로 되게 중요한 반도체인데 왜냐면 플로팅 게이트는 이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특허가 있었어요. 미국의 1967년에 미국의 벨랩에서 강대원 박사라는 분이 이 플로팅 게이트 방식의 소위 저장이 되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 컨셉을 만들었고 1970년대에 바로 그때 도시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거를 상품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는 소자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이 로열티가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삼성에서 처음으로 뭐 한다? 바로 CTF라고 해서 다른 형태의 저장 방식으로 반도체의 비휘발성 메모리 만들었던 소자를 만들었던 방식입니다. 어떤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는 걸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같은 건데 여기가 이제 플로팅 게이트 방식이에요. 여기는 좀 낮은데 여기를 뭐 이거를 우리가 차지드 트랩 플래시 메모리 CTF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걸 가장 큰 차이인지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동작 뭐라고 그랬죠? 동작이 이쪽으로 가다가 전압을 아주 세게 인가하게 되면 세게 인가하게 되면 여기서 이쪽 위로 전자들이 들어가면서 요거를 기억해서 전자 들어간 것을 1로 얘기하고 아닌 것을 0으로 표기해가지고요. 정보를 저장하는데 걔네가 안 빠진다 그랬죠.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요건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네가 요쪽을 우리 뭐라 하냐면 이거를 컨트롤 게이트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뭐라 하면 플로팅 게이트라고 얘기해요. 여기 써 있는 플로팅 게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이 낸드 플래시의 소자 방식이 바로 얘네가 다 컨트롤 게이트, 플로팅 게이트가 모두 뭐냐면 얘네가 다 금속 물질이에요. 혹은 실리콘 물질들이에요. 네, 이런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요거를 뭐라고 하냐 여기를 터널 옥사이드라고 해요. 써있죠. 터널 옥사이드. 그다음에 여기 인터디렉트 뭐냐면 여기 요쪽하고 요쪽의 가운데 물질이죠. 가운데 물질. 여기 보시면 ONO라고 되어 있죠. 예. 옥사이드, 나이트라이트 옥사이드 이거가 아주 두껍고 굉장히 심한 절연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 전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 이 두 절연체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힘을 세게 주지 않으면 전자가 날아가지 않아서 얘네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비휘발성이라고 갖다 얘기했었죠. 그런데 얘네가 CTF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독특하게 여기 물질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탄탈라이트라이드 여기가 알루미늄 옥사이드 여기가 바로 트랩 나이트라이드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컨트롤 게이트는 탄탈이에요. 나이트라이드 금속 물질 맞죠? 근데 여기 플로팅 게이트가 여기는 실리콘이나 도체들인데 여기 뭐예요? 여기는 바로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부도체예요. 이제 헷갈리죠? 부도체의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유전율을 잘 보세요. 유전율을 우리가 K 해볼 때 여기 있는 거 여기가 터널 옥사이드 여기가 옥사이드예요. 옥사이드 유전율이 4예요. 나이트라이드는 유전율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7 잡아요.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전율을 한 9 정도 잡아요. 네, 그 얘네가 유전율 차이가 어느 정도 있죠. 거대한 하나의 약간의 절연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뭐 트리트먼트나 등등 막재를 잘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쪽에 바로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도체 정보를 저장한다. 이거 제가 이제 링크 같은 거 관련된 걸 보여드릴게요. 요게 됐어요. 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소자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소자가 두 개 이상이 항상 옆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얘네가 다 뭐예요? 메탈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소위 뭐예요? 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웠으니까 메탈이 많이 있어서 얘네들끼리 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들끼리 커플링이 일어나서 성능이 안 좋은 소위 합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는 뭐죠? DCTF는 얘네 메탈의 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훨씬 더 커플링에 유리해요. 맞으면은 얘네가 실제로 반도체가 얘네가 50나노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붙어서 커플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도 처음에 했냐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였죠? 로우 K도 말고 뭐 했었죠? 그렇죠? 에어갭이다 했죠, 에어갭. 그래서 여기에서 커플링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를 뭐 했냐? 이걸 뚫어놓겠어요. 에어갭으로 뚫었어요, 그냥. 30나노 때도. 네.
소자의 문제 생길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얘네 커플링 이슈가 되게 많이 생겼어. 근데 얘는 커플링이 되게 강해요, CTF.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 바로 얘네가 금속이고 금속이니까 여기에 전하를 저장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되게 강력한 디엘렉트릭 절연체가 되게 심한 디엘렉트릭을 써요. 디엘렉트릭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터널 옥사이드 여기도 여기로 내려오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터널 옥사이드 두께가 80 나노미터로 두꺼워요. 상대적으로 뭐보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써있죠. CTF입니다. 왜 여기가 소노스냐면 소노스죠. 이거예요. 소노스. 이건 아까 이 타노스랑 유사해요. 이거 뭐가 중요해요? 여기 트램 나이트라이드이 이냐 아니에요. 네, 나이트라이드의 CTF에 트램 나이트라이드가 맞으면 다 CTF거든요. 근데 거기에 위에 만들어지는 형태의 물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레이어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얘네는 불이 중간에 절연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걸리는 거죠. 걸리는데 얘네는 막지를 얇게 만들어도 부도체에 저장되기 때문에 얘네들 그다음에 이쪽으로 차단막이 많이 없더라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CTF 반도체가 더 저전력이 필요해요. 전압을 세게 인가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켜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인터레이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저전력 반도체가 되기도 했고 커플링에도 유리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플로팅 게이트 방식으로 했던 것들이 기존의 도시바나 일본에서 했다가 이쪽 한국에서 이거를 얘기해서 CTF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CTF 반도체가 낸드 플래시의 주요 반도체가 되게 됐습니다. 네, 요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자를 개발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들 말씀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는 랜드가 있고 이 알캣이랑 핀핏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D램이라고 하는 것의 반도체를 어떻게 소자를 더 유리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입니다.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제가 확대하겠죠? 얘가 어떻게 생겼냐? 얘가 보시면 얘가 여기에 게이트가 이렇게 있는 상태, 소스하고 드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게 직선이에요, 플래너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리세스드 채널 어레이라고 돼 있죠. 뭐냐면 얘가 이렇게 판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채널인데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채널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팠어요. 소스와 드레인인데 이만큼이 채널로 길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리세스드 채널 어레이 트랜지스터에서 이거를 RCAT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때까지 그때 보시면 무엇이었냐 바로 76채널까지 쓰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 채널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건 핀핏이랑 되게 유사하죠. 채널 길이가 길어질수록 소위 얘기하는 쇼채널 이펙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보완할 수가 있고 공정상으로 어렵긴 하지만 보완을 했어요. 그다음에 더 심한 게 뭐였냐? 바로 이렇게 해서 이걸 뚫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네, 이렇게 만들었던 게 우리가 스피어 부형이라서 이거를 SR캣도 썼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했냐? 애치한 다음에 외수로 빵 뚫었어요. 네, 이렇게. 이것도 했었죠. 채널이라고 하는 게 길어지긴 했는데 얘네가 제품이 더 미세화되다 보니까 요 자체 컨트롤이 어려워서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알게 쓰기가.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했냐? 얘는 이렇게 채널 길이를 해주기 위해서 채널 랭스 쪽을 깊이 판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그다음부터는 핀핏을 쓴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여기서 요거를 팔 때 그동안 뭔가 여기 소스와 드레인이 있으면 여기를 푹 판 거예요. 근데 얘네가 소자가 줄어드니까 푹 파는 거에 대한 마진 확보가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어려워졌다. 그럼 어떻게 했나? 요거보다는 우리가 위쪽으로 해가지고 요걸 높일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상태에서 옆으로 위로 올리는 선택을 진행을 한 거죠. 네, 요거 우리 뭐라 한다? 이걸 우리가 핀핏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채널, 그다음에 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성질을 좋게 한 건데 공정상 마진 때문에 앞서서는 핀핏 개발되기 전에는 이렇게 아래를 파는 형태로서 알캣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핀핏 같은 걸 더 활용을 많이 한다. 결국에 여기가 채널의 길이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요 표 있죠? 요 장표는요. 요거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 20나노 이하의 길이를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런 거에서 트랜지스터하고 캐피시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알캣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 그다음에 여기서 예, 그다음에 핀핏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이 캐패시턴스 쪽에 대한 내용은 제가 디퓨전 할 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스펫 같은 걸 진행할 때 소자의 특성 같은 걸 좋게 해줄 때 이러한 형태의 소자의 개념들을 활용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보시는 것처럼 메탈 공정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메탈 공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배선 개수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 D56 거고 뭐 D48 하면서 얘가 1GB 가다가 2GB 막 됐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인정하시기 아시다시피 얘네 패터닝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에 소자가 이만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요 소자 개수가 얘네가 10억 개였죠. 10억 개였다가 얘네가 사이즈가 줄어들었는데 얘네가 바로 2GB 얘가 20억 개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제품의 집적도 향상이 뭐다고 트랜지스터 개수의 증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럼 트랜지스터는 대체 누가 켜주는 거지? 라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얘네들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은 크게 보자 옆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만 형태 세로 되어 있는 워드 라인 트랜지스터 개수하고 이쪽에 되어 있는 빈 라인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 끝에서 바로 메탈이라고 하는 게가 켜져가지고 켜진다 그랬죠. 근데 무슨 얘기냐? 1GB, 2GB가 얘네가 면적은 줄어들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 워드라인의 개수는 정확히 2배로 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가 트랜지스터 개수가 향상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메탈 라인의 개수가 향상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용량이 증가됐다. 트랜지스터가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페오의 문제라고 친다면 실제 반도체 공정 내에서 뭐가 증가된 거죠? 바로 배올의 메탈라인 개수가 증가된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네. 특히 이 메탈라인 개수가 증가된다는 게 여기서 보시면 이 페올이죠. 이 배울이에요. 배울이고 이게 배울이죠. 얘의 숫자의 증가는 곧 뭐다? 배울 개수의 증가, 곧 메탈 라인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전 기억하지만 D80에서 D68에서 D56 넘어갈 때 이때까지만 해도 메탈 라인의 개수가 메탈 한 층, 두 층에서 비하까지 해서 두 층이었는데 얘가 되면은 메탈 1, 비하, 메탈 2, 비아 2, 메탈 3까지 이렇게 세 개 층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두 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다 켜줘야겠죠. 켜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메탈 라인이 추가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집적도 향상 얘기해서 페올의 트랜지스터 향상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뭐가 한다? 용량이 증가될수록 메탈 라인의 개수가 증가된다는 것이죠. 네. 특히 우리가 속도가 빨라야 되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 AP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지금 여기 보면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얘네 메탈 라인은요, 5층, 많은 거는 12층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탈 라인의 설계를 잘하는 게 현재 반도체 성능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같이 우리 배웠던 걸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트랜지스터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써 있죠. 여기 SOCD 보이세요? 여기 스피논 다이렉트릭.
네, 여기 대부분 뭐겠어요? 이게 로우 K 물질들인 거죠. 로우 K 물질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또 가면 갈수록 두께는 두꺼워진다. 왜냐면 두꺼울수록 저항이 낮으니까. 그렇죠. 배선이 커지는 거니까. 저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얘네 소형의 수가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메탈라인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 여기 구리 투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얘기했던 거 보자면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비야 이거고 얘가 메탈인 거죠. 얘네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소위 듀얼 다머신이 하고 있네. 이것도 이해되시죠? 예, 이것도 같이 붙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서 거기마다의 예, 여기가 우리가 컨택이죠. 여기가 라인 앤 스페이스죠.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배선을 잘 만들어서 컨택을 잘 그러니까 그 저기 신호 처리를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게 메탈 라인의 중요한 숙제고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는 결국에 뭐 백엔드나 저기 패키지에서 배선의 배열 같은 것들을 TSMC가 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전력과 수율 문제가 있다. 전력 문제는 대부분 뭐냐면 이러한 형태의 배선의 효율성의 문제랑 가깝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TSMC에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반도체 공정은 뭐 메탈라인 만들면 되냐 이렇게 끝이 아니라 메탈라인도 계속적으로 이 구리층에 대한 신뢰성 문제, 신뢰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이 공정상에서 팹상에서는 잘 덮였다가 고객한테 나갔을 때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심했던 것처럼 구리도 얘네가 혹시라도 저항은 낮지만 물질의 성질 때문에 신뢰성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걸 하고 있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보면 하이브리드 메탈 해가지고 뭐냐 구리보다 좀 더 좋은 금속이 뭔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요. 그다음에가 실제 막지를 만들 때도 좀 더 얘네들이 실제로 어, 구리의 성질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인터커넥트 내부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공정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형태 공정 방식도 고려를 하고요. 다음에 뭐 이런 뭐 이렇게 슈퍼바이스처럼 뭔가 뭐 그래픽 같은 걸 얘기한다고 하는 논문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많이 쓰질 않고 하여튼 로우 K 같은 것들 정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렇다?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우리가 아다시피 로우 K하고 구리가 같이 들어가야죠.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RC 딜레이 현상 우리가 얘네가 딜레이가 된다 왜냐면 원하지 않는 캐패시턴스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메탈이죠 메탈과 메탈 사이에 디엘렉트릭이 있는데 얘네의 갖고 있는 유전율 값에 따라서 여기에 원하지 않는 캐패시턴스가 생겨버리면 얘네가 구리가 메탈 라인을 그냥 맞으면 예, 메탈 라인에서 전자가 빠져나오면서 속도가 느려져 버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로우 K와 메탈 라인의 이런 형태의 공정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 그럼 구리보다 혹시라도 좀 더 좋은 물질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고민해봐요. 그래서 잘 보면 뭐가 있죠? 구리보다 좋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얘보다 열에 강해야 돼. 그렇죠. 이런 물질들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저항이 낮아야겠죠. 네, 그동안 썼던 물질 보시면 구리라고 하는 게 텅스텐 뭐 있어요? 얘보다 열에는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뭐가 있어요? 저항이 높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어떻게 됩니까? 알루미늄 얘보다 뭐 저항도 어느 정도 낮은 점도 있는데 멜팅 포인트가 굉장히 취약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보다 좋은 게 뭐 있어요? 보시면 딱 코발트 보이죠? 코발트. 네, 코발트 같은 것들도 그래서 구리 대신에 뭐 막질로 좀 쓰려고 하는 것도 좀 있고요. 고다에 많이 쓰이는 물질이 요즘에 루세늄이라고 해서 비싸긴 한데 이 물질도 제법 씁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질문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 몰리브덴이라고 했던 거 이거 네모돼 있는 거 이것도 좀 쓸모이 있고 반도체에서 여기까지 니켈까지도 좀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네. 이런 정도까지의 새로운 물질들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얘네가 열에 강하고 저항이 낮다. 그런데 얘네가 혹시라도 애치가 잘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다른 문제가 혹시 안 생길까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 중인데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워드라인 빗라인이겠죠. 특히 비트라인에서 원래는 이 빗라인이 원래는 빗라인에 텅스텐 같은 걸 줬었어요. 그러다가 얘네가 좁아지니까 뭘 썼다? 빗라인에 구리를 쓰겠죠, 구리. 구리를 썼는데 구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뭐예요? 에어 갭을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얘가 커플링 저기 뭐냐 지금 아시트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해주기 위해서 뭐 쓰냐 요즘에 좀 쓰고 있는 거 뭐쓰냐 이쪽을 루세늄 같은 것들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구리보다 더 저항이 낮으니까 하는 거죠. 열에도 강하니까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머티리얼들. 그다음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 구리에다가 뭘 썼냐? 구리 하기 전에 얇게 해가지고 코발트 라이너 같은 것도 썼어. 코발트, 구리를 합쳐가지고 하이브리드 메탈도 쓰게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개발이 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물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전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 시간 말씀드린 대로 1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네, 식사 맛있게 드시고 1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